네, 오늘 시장도 여전히 탄력적이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의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가 매수를 받는 종목들이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입니다.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은데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추진설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 4.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14만 원 선까지 터치하면서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듀얼 카메라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속에서 오늘장에서 매수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52주 저가와 더 가까운 모습이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투자 매력도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주가 3.6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79,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배터리 규제 강화 소식에 따라서 지난주에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후에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또 저가 매수도 들어오면서 이틀째 상승세입니다. LG화학의 주가 오늘장에서 1.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HNT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만원인데요. 시초가는 일단 이를 넘어선 12,000원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6%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공모가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1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인 AD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와의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억 원 규모의 위탁 개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작년 매출액에 대비했을 때 20%에 달하는 규모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4%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MBK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45억 원가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강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뉴트리바이오텍은 매출 성장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크게 밀렸었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NH투자증권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매수 의견 리포트가 나왔고요. 장중 내내 상승폭 확대하면서 6%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슈프리마 HQ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간 52주 최저가 부근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후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가 넘는 상승세로 8,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도은 앵커와 함께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이준희 앵커와 함께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렇다 할 개장 특징주 찾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오르는 종목군만 소폭 오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김태현 전문가님, 네.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한 종목씩 좀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좀 강하게 올라서는 종목들을 좀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LG이노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3분기 연속에서 단기 순이익 자체는 아직까지도 흑자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듀얼 카메라 부분에 대한 성장성적인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이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4분기 광학 솔루션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장 부품과 관련된 일정 부분 실적 개선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정권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순매수에 일단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개수적으로 10월 달부터 이달까지 개수진 3중 바닥 정도를 다져가면서 밑으로는 이제 주가 자체가 74,000원 정도 구간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4,000 정도 수준에서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스권 정도의 상단 부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에 힘에 입어서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 속에서도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가가 79,200원 현재가 보이면서 3.6% 정도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연하게 박스권 정도의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 자체가 한 8만 1,000원 정도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이 되어진다라면 일정 부분 수급과 함께 좀 더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전히 시장 흐름 자체가 확연한 어떤 안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수렴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단기적 관점 이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가 지금 충분히 가격적인 밸류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가격대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이 종목 자체를 일단 손실을 보신 분들 자체는 좀 더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 박스권 정도의 구간에서 여전히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8만 1,000원 정도 구간 자체가 오히려 돌파되는 구간 자체가 좀 탄력 있게 올라서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MB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3자 배정 유상증자 한 44억 9천만 원 정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시가 연일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중에 13% 이상 급등을 했다가 이제 좀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가는 891원 정도 전환 시점에서 9%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일단 내달 한 22일 정도의 신규 물량이 이제 정시에 상장이 될 텐데요. 그동안 관리 종목은 아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적자 구조가 이어가는 구간 속에서 일시적인 자금 유입에 따른 기대치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번 상승 시점을 일정 부분 기대치에 의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저가 매수의 유입에 의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좀 더 이어간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1,000원 정도 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더라도 안정적인 종목이 아닌 만큼 우리가 기술적 정도의 대응으로 치고 나오는 전략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관련해서 오늘 LG 이노텍과 함께 확인 MBK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항현 전문위원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6시까지요. 이 소위 인적 분할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한 확인 공시, 확인 답변을 하라는 의뢰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관계만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IR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이 바로 11월이죠. 바로 이번 달 안에 엘리엇 측에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적 불안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 배당도 있을 것이고요. 뉴욕 증시의 상장 이런 5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특별 배당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불과 약속대로 한다면 이번 수요일까지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어떤 보도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외국인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춘 소위 주주 친화 정책을 화끈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 요인이 되겠다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눈높이를 정확히 맞출 경우에 주가는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상당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도주로 우뚝 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또다시 혹시라도 연기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는 다시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중반을 고비로 삼성전자는 주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업계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크게 내린 것이 소위 한한령에 따른 소위 엔터 관련주랑 화장품 관련주의 하락인데요. 이런 것들이 항공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항공업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한항공은 전체 여객 부분에서 중비중 15%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조금 더 크죠. 25%의 매출이 중국인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12월 중순 이후 중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할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업종에 대해서 미국의 항공주 올라간 데서 우리나라 항공주를 그냥 무척대고 매매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1970선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0.08% 소폭이지만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시장이고 좁은 박스권에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김태원 전문가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큰 흐름을 일단 보이면서 출발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전히 최근에 지수 하락과 함께 적정 가치 밸류 대비 많이 낮아져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회복이 먼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현재 시간 기준에 양시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그 모습인 만큼 투자 심리가 일단 개선되어져야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의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삼성 관련된 펀드만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쉬운데요. 이영현 위원님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펀드로 최저점에 샀으면 돈을 벌겠으나 그쵸. 기존부터 샀던 분은 크게 손해만 난 분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시장이 어려운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거의 4주째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 중단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주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있어봤자 기술적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태한 전문가, 이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